안녕하세요, 박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크스렉세스가 살라미스 해전을 패하고 마르도니우스와 30만 육군을 그리스에 남겨둔 채 페르시아로 돌아간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그 이후에 마르도니우스와 페르시아군 그리고 아테네군을 비롯한 그리스군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주로 이제 아무래도 그 헤로도투스의 역사를 주 소스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실은 그 살라미스 해전 부분은 플루타르코스가 데미스토클레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록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좀 곤란한 거는 이 헤로도투스하고 플루타르코스하고 설명이 좀 달라요. 뭐 다 다른 건 아니고 아주 부분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헤로도투스는 그 이를테면은 그 데미스토클레스가 페르시아 왕 크스렉세스한테 그 밀사를 보내잖아요. 두 번 보내는데 두 번째 보낸 밀사가 헤로도투스는 첫 번째 밀사로 갔던 시키노스 일행이 그대로 갔다 그러는데 이 플루타르코스는 이 두 번째 밀사로 간 사람은 시키노스가 아니고 페르시아 포로인 아르나케스라는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에 지고 난 다음에 크스렉세스가 살라미스 앞바다에 그 선교 배다리를 만들려고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헤로도투스 얘기인데요. 근데 플루타르코스는 그게 배다리가 아니고 바다에 돌덩이를 던져가지고 진짜 다리를 만들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크게 뭐 중요한 차이 같지는 않지만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보다는 아무래도 헤로도투스가 실제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가까운 때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헤로도투스 말을 좀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헤로도투스는 BC 484년생이고 그러니까 425년에 죽은 사람이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한 30년 후쯤에 이렇게 당시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아마 책을 썼을 거예요. 근데 플루타르코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 서기 1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5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니까 우리로 치면은 500년 전에 임진왜란 같은 걸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차가 크죠. 그러니까 헤로도투스가 조금 더 이제 신뢰가 간다 뭐 이러는 거죠. 하여튼 지난번에 그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 데미스토클레스가 전투 끝나고 난 다음에 외교전에 실패해서 실각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테네 해군의 지휘자는 데미스토클레스가 아니고 크산티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미스토클레스는 입맛이 씁쓸했겠죠. 하여튼 크산티포스가 이끄는 아테네 해군과 그리고 다른 그리스 해군이 이제 에기나 섬에 집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키오스라는 섬이 있는데요. 키오스 섬에서 사절이 왔어요. 사절이 와서 이오니아로 제발 좀 출병해달라.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 그리스 본토 해군이 이오니아로 출병을 해달라. 그래서 이쪽에 페르시아군을 좀 몰아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왔어요. 당시 그리스 해군을 이끌던 사람은 역시 스파르타의 레오티키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장군이죠. 장군이 이제 당연히 우리는 이제 페르시아하고 싸우고 있으므로 이제 당연히 이오니아로 가서 싸우겠다. 지금 페르시아군이 이오니아에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싸울 계획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키오스 쪽에서 벌써 이미 정탐을 해가지고 지금 페르시아 해군은 지금 사모스 섬이 있잖아요. 여기에 모여 있다고 이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그리스 해군이 출발했는데 툴툴툴툴 이렇게 갔죠. 근데 이제 델로스쯤에 가서 멈춰버렸어요. 페르시아 해군 여기 사모스에 여기 있고요. 레오티키테스는 스파르타 출신이라 그런지 육전에 자신이 있었는데 해전에 조금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눈치를 보기로 한 거죠. 정탐도 하고. 근데 재밌는 건 페르시아군도 여기 앉아가지고 사모스 섬 앞에 앉아가지고 더 이상 이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쪽에서 그리스군이 오는 걸 알면서도. 왜냐하면 자기들도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군이 지난번에 살라미스 회전에서 대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 숫자는 우리가 많은 것 같은데 저놈들이 이상하게 좀 강한 것 같으니까 굳이 뭐 싸워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헤로도투스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공포감이
양군의 중간지대 안전지대를 만들었다. 재밌는 표현이죠. 재밌는 건 그 해군뿐 아니고 페르시아 육군도 그렇고 그리스 육군도 그렇고 서로 과감한 작전을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은 그리스의 육군은 아시다시피 살라미스 해전 때부터 이 코린토스에 장벽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곧 이 공사가 끝나거든요. 좀 있으면 큰 장벽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페르시아군이 이렇게 쳐들어와도 이 장벽에서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아테네가 속한 아티카 입장은 다르죠. 뭐 여기서 싸우면 아티카는 다 죽는 거죠. 한편 이 테살리아, 그리스가 있으면 이 위쪽에 있는 테살리아에서 이제 겨울을 보낸 페르시아군 역시 좀 망설이고 있었어요. 마르도니우스가 사령관이죠.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그 스파르타군을 테르모필레에서 상대했고 그리고 해전으로 그리스 해군을 상대했는데 이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는 게 좀 무리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르도니우스도 이제 그리스 사람들처럼 우선 신탁을 한번 받아보기로 했어요. 이번에 등장하는 신전은 그 델피가 아닙니다. 델피가 아닌 어떤 다른 신전에서 뭐 훌륭한 신탁을 하나 받았대요. 마르도니우스가 그 신탁을 읽은 후에 전략을 확정했답니다. 그 신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짐작컨대 내 생각에는 이제 디바이드 앤 룰을 하라 뭐 이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르도니우스가 직후에 이 마케도니아에 사는 알렉산드로스라는 왕을 불렀거든요. 근데 이 유명한 그 알렉산드로스 왕이 아닙니다. 알렉산드로스를 불러가지고 임무를 안 줬어요. 너는 단 하나의 임무가 있다. 너에게는 바로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화친을 성사시켜라. 아테네, 스파르타 다 합쳐서 우리 페르시아에 덤비면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반 나눠서 아테네하고 이제 손잡고 스파르타를 치면은 그거는 뭐 시간 주먹기 아니겠는가 뭐 이런 거죠. 당시에도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무력만으로 상대를 이렇게 치고 그런 나라는 아니었어요. 전쟁은 어디까지나 외교 연장이죠. 클라우제비치. 그래서 만약에 아테네가 넘어오면 좋고 만약에 안 넘어온다 쳐도 아테네하고 교섭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은 스파르타 쪽에서 아테네를 의심할 테니까 좋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페르시아와 아테네가 교섭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스파르타한테도 전해졌어요. 제 생각에는 페르시아 쪽에서 일부러 흘린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정보가 올라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사절이 아테네에 도착할 때쯤에 스파르타의 사절도 아테네에 도착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알렉산드로스의 사절 역할을 맡은 이제 마케도니아 왕 아테네 사람들한테 그 마르도니우스의 제안을 전했어요. 지금 테살리아에 주둔한 갱시아군은 뭐 한 30만 명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다. 덤벼가지고 뭐 좋을 게 뭐가 있겠냐. 뭐 이렇게 말한 거죠. 설사 니네들이 얘들이랑 싸우고 이기면 뭐 좋겠지만 이긴다 해도 페르시아는 또 군대를 또 보낸다. 하지만 만약에 아테네가 페르시아하고 화친을 하면은 아테네의 완전 독립을 인정해줄 뿐 아니라 신전도 재건해주고 그럼 뭐 웬만한 소금 다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랑살랑 꼬신 거죠.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스파르타 사절이 나서서 말했어요. 이제 와서 아테네가 페르시아에 붙으면 그게 이제 인간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지도 않았는데 지난번에 테르모필레에서 왕도 죽고 그리고 저기 회전에서도 아테네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아테네가 페르시아에 붙으면 그거는 이제 상도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예전에 페르시아하고 붙었지. 그런 거 알겠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만약에 또 이제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면은 우리 스파르타가 아테네 시민들, 그 부녀자와 노인들은 이제 다 우리가 받아줄 테니까 당신들은 늘 하던 대로 전투만 하면 되게 해줄 테니까
절대 페르시아와 붙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양쪽 이야기를 다 들었죠.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 대표가 알렉산드로스한테 먼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페르시아가 우리보다 병력이 수배나 많은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페르시아하고는 같이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아테네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 사절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하고 붙은 볼까 걱정한 건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를 너무 얕잡은 거 아니야. 우리는 페르시아가 우리한테 뭐 전 세계의 황금을 다 준다고 해도 타협할 수가 없다. 왜냐? 이놈들 우리 신전을 태워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알렉산드로스가 돌아가서 마르도니우스한테 보고하기 전에 전투 준비를 빨리 갖춰라. 빨리 군대를 이쪽으로 파견해서 같이 싸우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의 사절들은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정작 스파르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들은 이 스파르타의 두 왕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5명의 에포르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아직도 이 아테네와 함께 어깨를 그고 전투에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 그 코린토스의 방벽이 있잖아요. 코린토스 방벽에서 막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 테살리아에 있는 그 페르시아군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대부분이 그리스 본토의 국가들이 이 페르시아에 붙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보요티아에 있는 테베가 이제 페르시아에 붙었고, 실은 이제 그리스 전역을 통해서 페르시아에 맞선 이 폴리스는 31개예요. 이게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31개의 폴리스가 대적을 했답니다. 페르시아에. 근데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제외하면 나머지 폴리스들은 다 조그만 폴리스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살리아부터 해서 마르도니우스의 페르시아군이 쭉쭉 가면서 계속 아테네를 향해서 진군했어요. 결국 그래서 이제 아테네를 다시 점령했죠. 그런데 페르시아군이 아테네에 입성해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아테네 거리는 쥐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다들 다시 살라미스로 피신 간 거죠. 그래서 또 마르도니우스는 또 다시 아테네인들한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뭐 기회를 준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꼬셔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펠로폰네소스 출신인 무리키데스라는 자를 이렇게 살라미스에 파견해서 지난번에 제시했던 것과 같은 조건으로 강화를 제안했대요. 이 무리키데스는 스파르타가 좀 미적거리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라미스에 가서 아테네의 500인 의회, 그 불레라고 있지 않습니까? 불레에서 연설을 했답니다. 스파르타도 지금 저러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페르시아군을 이기겠느냐. 이번에 그냥 강화를 하시는 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눈치 없는 놈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런 중요한 문제는 이 500인 회의가 아니고, 전체 민회에 회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500인 의회 의원들이 전부 다 화가 나가지고 이걸 뭐 민회까지 회부를 하냐 그냥 거절하고 말지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 발언을 한 리키데스라는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대요. 심하죠. 이런 동안 진짜 스파르타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나 하면은 이 스파르타 남쪽에 아미클라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그 축제 하나인 히아킨토스제라는 걸 치르고 있을 때요. 이때 이제 아테네와 메가라, 플라타야 등의 이제 페르시아에 저항하는 폴리스들에서 사절을 보내가지고 스파르타 에포로들을 찾아왔을 때요. 그러니까 이 에포로들이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축제하고 있어가지고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지난번에도 마라톤 전투 때도 그랬더니 이번에 또 그러십니까? 지난번에 막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페르시아하고 붙지 마 그렇게 사정을 하더니 이제 와서는 또 이렇게 뭐 축제 때문에 뭐 못 오겠다 그러고
자꾸 그러시면은 뭐 뒤끝이 안 좋습니다. 뭐 이렇게 협박도 하고 막 그런 거죠. 아테네 사신들이 찾아간 지 벌써 열흘 지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참지를 못했어요. 아테네 서절 하나가 대표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 덱들은 그 코린토스의 방벽을 믿는 모양인데 만약에 적군이 바다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생각이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에포로들이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답니다. 아, 저놈이 지금 페르시아군이 바다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실은 저놈들 아테네 놈들이 페르시아와 함께 붙어서 바다로 쳐들어오겠다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런 거죠. 그냥 페르시아군 혼자서 바다로 쳐들어오지는 않을 테고 쳐들어온다면은 아테네와 화친을 맺고 아테네군과 함께 쳐들어올 것이다. 그런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어요. 만약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이 코린토스의 방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 펠로폰네소스는 페르시아와 아테네 연합해군한테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빨리 출兵할 수밖에 없다. 아테네 뜻에 따라 출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대요. 이날 밤 스파르타는 중무장병 5,000명, 이 각각의 7명씩 헬롯 병사들을 붙여가지고 출정시켰어요. 그러니까 5,000 더하기 5, 7이 35. 그러니까 4만 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령관은 테르모필레스 죽은 레오니다스의 큰 조카인 파우사니아스라는 친구를 사령관으로 보냈습니다. 이때가 파우사니아스가 한 30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아테네 사절들은 모르죠. 그래서 아테네 사절들이 이제 찾아갔어요. 다시 이제 에포로들한테 찾아갔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우리 아테네 알아서 하겠다 이러면서 인사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에포로들이 깜짝 놀란 척하면서 아이고 무슨 말씀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사실은 지난밤에 우리 스파르타군이 이미 출정해서 지금 코린토스쯤에 가 있을 겁니다. 좀 있으면 이제 아테네 쪽에 도착할 겁니다. 그러면서 좀 있으면 이제 병력을 좀 더 보낼 겁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만 5천 명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죠? 그게 좋겠죠? 뭐 이렇게 좀 드럼한 표정으로 이제 고개를 끄덕였겠죠. 근데 이제 이 움직임은 페르시아군도 다 알고 있어요. 접자들이 있으니까. 폰네소스에서도 아르고스 쪽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에 붙었어요. 그래서 아르고스에서 이제 접자를 보내서 다 관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르고스 접자가 이제 아티카로 돌아가서 마르도니우스한테 다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마르도니우스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이제 아테네와 화친을 맺을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테네를 다시 한번 불태워버려라. 아주 지난번에 한번 불태운 건데 또 불을 한 번 더 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아크로폴리스의 뭐 건물의 흔적도 안 남을 정도로 개박살을 낸 거죠. 그렇습니다. 이때가 이제 BC 479년 7월 말경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살라미스 해전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플라타이아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